우리가 어떠한 추세, 시점 이런 걸 통해서 봐야 하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 추세를 통해서 어떤 추세의 흐름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단순히 숫자에만 집착되지 않고 사회 현상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김영준의 미래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여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요. 민주정치는 여론으로 시작해서 여론으로 끝난다고 할 정도로 국민들과 소통하는, 또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바로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래토크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여론조사 전문가신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님 모시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치 현안과 그리고 여론조사의 본질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배추도사. 헤어스타일은 원래 그렇게 본인이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은? 네네. 이제 뭐 헤어스타일을 어쩌다가 이제 방송 출연 시작하면서 네. 분장실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또 이게 기억에 오래 남아서 이제 했는데, 이전에 이 헤어스타일을 바꾸면 가족도 저를 못 알아봅니다. 그래요? 그 여론조사 하면은 배종찬 하면은 배추머리. 네.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가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요. 일부에서는 이제 피구왕 통키. 그래요? 진짜 여론조사가 어떤 때는 선거 때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과가. 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정확성, 신뢰성 얘기하기 전에 우선 네.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예. 왜 여론조사가 중요하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심에 기반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민심을 또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수집하고 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검증됐고 또 경험을 통해서 오랫동안 또 활용되어 왔던 것이 바로 이 여론조사고요. 물론 뭐 완벽한 건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 조사 방법론이나 표본을 추출하고 하는 이런 과학적인 진화를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발전을 해왔던 것이고, 최근 들어서서 이제 빅데이터가 있고 하지만 그 대표성이나 또 객관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검증됐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민심을 읽는 방법, 그것은 여론조사다. 또 숫자도 숫자지만 그 숫자의 내용, 속사를 들여다보면 더 많은 민심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민심은 천심이고 천심은 민심이고 민심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때는 뭐 이제 전당대회가 끝났지만은 예. 인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라고 해가지고서 한때 회자된 적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포인트, 민심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민심이 요구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불가능합니다. 네. 제가 이제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를 나왔는데요. 예. 그 아이오와 대학교 통계과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조지 갤럽입니다. 네. 그래서 더 유명하신 분이 김영준 교수님 아니시죠? 아니 그건 아니시고. 네. 그런데 그 왜 갤럽이 이제 그 나름대로 그 통계 쪽으로 이렇게 유명해졌냐면, 예. 아이오와는 잘 아시다시피 옥수수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가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큰 예. 그 면적에서 이제 농작물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수량적으로 관리하느냐라는 거를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는 데서 시작돼 가지고 예. 이 갤럽이 아마 여론조사 미국의 이제 아마 파이오니어 웍 같아요. 근데 그런 네. 의미에서 봤을 때 60년대 이제 정치학에서도 political behavior, 예. 정치 행위에 관련된 얘기는 이제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예. 일반 개개인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선호한지는 머릿속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만 이 여론조사라는 건 조금 전에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네. 뭐 중요한 뭐 모집단에서 표본을 어떻게 표출하느냐 등등 아주 계속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수많은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 예. 그럴 때 일반 국민들이
조사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점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딱 믿고 이게 진실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예.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주의해서 봐야 된다. 이 결과를 어떤 식으로 네. 봐야 되느냐에 대한 나름대로 팁을 좀 주시면 어떻겠나라는 생각 좀 드립니다. 저는 우선 하나의 여론조사에만 집착하지 네. 마라.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것이 조사 시점이나 또는 조사 방법에 따라서 또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응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내용을 보면서 이 조사는 이렇게 했구나. 그럼 다른 조사는 어떻게 했고 또 어떤 결과가 나냐 서로 비교해 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 하나만 보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자칫 그게 확증 편향이 되거든요. 두 번째 말씀드리면 저는 추이를 봐라. 첫 번째는 비교, 두 번째는 추세. 다 그 한 지점만 집착해서 그렇죠. 보지 말고 어떤 추세를 보면서 그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시줄과 날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비교를 하는 것이 일종의 날줄 이렇게 깊이를 보는 거라면 이 조사와 다른 조사를 함께 내용을 비교를 해본다면 저는 이 추세를 통해서 맞습니다. 어떤 추세의 흐름이 있느냐,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느냐, 상승세냐, 또 어떨 때 변곡점이 생겼냐 이런 부분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숫자에만 집착되지 않고 사회 현상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또 특히 저는 지도자들은 또 정치인이라면 또 경제인 중에서도 지도자라면 저는 이런 데이터 우리가 그냥 여론조사라 그러면 굉장히 부분적이기 때문에 데이터 없이 어떤 사고를 하고 판단을 한다. 그거는 저는 굉장히 헛된,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항상 데이터를 젊을 때는 데이터도 많이 내야 되지만 저는 평생은 데이터를 봐라. 네. 한때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예. 경우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30년이 됐는데요. 오래됐네요. 그때의 대통령을 평가할 때 이 직관에 의한 정치, 예. 아주 동물적 감각에 의한 정치. 그게 아마 30년 전에는 맞습니다. 통용됐을지는 모르지만 예.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게 정확하게 그 새로운 용어로 정착을 하고 있어요. 그럼요. 단순한 네, 여론조사가 네. 아니라 저도 이제 빅데이터나 데이터 사이언스 관점에서 여러 정치 현상, 사회 현상을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예를 들어서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추세, 네. 시점 이런 걸 통해서 봐야 하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떠한 그 결과가 좀 나왔을 때 그것을 또 어떤 경우에는 무차별적으로 네. 조사 방식이 다른데 그걸 동일선상에서 놔가지고서 맞습니다. 하는 네. 거는 또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수님께서도 어떤 분석을 할 때 이게 어떤 조건에서 그렇습니다. 진행이 된 거냐. 그러니까 미국도 주마다 사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예. 그런데 어떤 특정 주의 조사만 가지고 미국 전체 전체를 볼 의견이다. 수는 없으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이오와주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버지니아주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항상 볼 필요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냥 그 표면에 나타나는 그 숫자만 보지 말고 이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과정과 관련된 사항들이 어떤 건가. 저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Y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관적이었습니다. 확실히 정수액체크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DJ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의 경험, 영국에서 또 케임브리지에 있으면서 케임브리지라는 것도 우리가 이 경제학에서 이 수리 경제학을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뛰어가지고 안 된다. 여론조사 해보니까 DJP로 안 가면 안 된다. 저는 그 판단을 얻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에 의해서 DJP가 됐다. 결국 대중의 D는 저는 김대중의 D일 수도 있지만 데이터의 D였다. 데이터의 승리였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제가 이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정확하게 그 추이를 보고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네. 나름대로 중요한 정책 함의를 잘 읽어내면은 거기에 맞춤형의 전략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방향성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수정할 수 있는 네. 그런 분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는 뭐 제가 이제 폴리티컬 사이언티스트거든요. 네, 그렇죠. 그 정치학인데 얘 정치 과학자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론도 중요하고 분석도 다 중요하는데 제가 또 얘기한 말이 뭐냐면 정치는 과학이다. 맞습니다. 또 네. 선거는 과학이다. 데이터는 과학이다 했더니 예. 침대는 과학이다까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이 네. 과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애들이 다시 그 한번 초등학생들이 학교 시험 문제 틀렸답니다. 그 그래요? 침대가 어. 가구냐 그랬더니 X, 침대가 어. 과학입니다. 동그라미 쳐가지고. 그러셨구나. 아니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그 여론조사를 보면서 좀 네.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95% 신뢰 수준에서 표집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맞습니다. 3.1입니다. 네, 네.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말은 만약에 1000명 정도를 했을 때 표집 오차가 3.1이라는 거는 6.2포인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우열을 가르기가 어렵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는 1%만 앞서도 예. 뭐 위에 있다라든지 예. 뭐 앞선다든지 예. 또 심한 경우는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경선 방식의 여론조사를 활용을 해가지고 아마 여기에서 보면은 막 웃을지 몰라요. 1%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 사람이 승리한 거고 맞습니다. 그 통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건데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수치, 아까 수치만 보지 예. 마시고 그 결과를 넘어서서 네. 이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맞습니다.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좀 더 객관적으로 예. 변화에 대한 그 데이터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는 이 통계청도 있지만 국립데이터연구원이 있어서 저는 국립데이터연구원의 원장님으로 우리 교수님이 가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나 왜곡된 경우들이 많고 1%의 차이인데 마치 큰 폭으로 상승, 나타났다, 그렇죠. 큰 폭으로 하라. 뭐 곤두박질처럼 1%인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근데 진짜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006년에 교수님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한미 FTA. 네, 그때가 맞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때거든. 맞습니다. 왜 이럽니까? 갈 때까지 가자는 거죠. 막 이러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는데 그때 한미 FTA 가지고 찬반 여론조사 많았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찬반 조사해 보면 찬성 한미 FTA 45, 반대 45 난리법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싸움하고 개판 벌어진 건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한미 FTA를 알까? 잘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있었던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는데 자체 조사를 그때 했는데 한미 FTA 알아요? 물었더니 90%가 몰라요.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한미 FTA라는 이름만 아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멱살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딱 그 조사 결과 나오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바로 알리자. 우리가 지금 한미 FTA 모르는 국민들한테 그렇죠. 무슨 찬반을 물어봐.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2004년도 당시에 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열풍 때문에 예. 열린우리당이 152석으로 맞습니다. 일당이 됐어요. 다수당이 예. 돼서 4대 개혁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예. 가장 대표적인 게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제 맞습니다. 폐지 여부도 있었고 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똑같은 걸 물어봤습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국가보안법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다시 물어본 거예요. 예.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어떤 의견에 동조하느냐, 예. 폐지에 동조하느냐, 개정에 동조. 이래야지만 이제 그 나름대로 예. 그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또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은 해석의 문제가 또 나오게 돼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조사는 다 해놓고 결론은
전혀 다른 조사와 상관없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교한 그 예. 나름대로 설문학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중요합니다. 이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조사 방식 중에 하나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도가 예. 뭐 긍정이냐 부정이냐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제가 많이 하는 그 조사 설문항은 이런 거예요. 예.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고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고정층. 예. 지난 대선에서는 지지했지만 지금은 지지하지 않는다. 예. 이탈층. 네. 지지했지만 지금은 지지하지 않는 이탈이고 지지하지 않았지만 지지한다. 네. 유입층이고 과거에도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했다. 예. 이렇게 이제 보면은 내 구조로 나오죠. 내구조로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지지했다가 예.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물어보면 왜 그렇게 됐느냐 이유를, 네. 물어봐야지. 예. 아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인사 아. 때문에 잘못된 건지 정책 때문에 잘못된 건지 너무 일본 독선 때문에 잘못 잘못된 일본 건지.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 건데 네. 그거를 그냥 무조건 물어보다 보면은 예.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물론 이제 그렇게 조사하는 방식을 통해서 뭔가 이제 변화를 주는 정말 것도 중요한 좋은데 말씀이십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게 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꼭 우리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우리 배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왜 예. 동일한 시점에서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다르냐라는 거죠. 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똑같은 날짜에 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선적으로 조사 방법에 따라서 좀 차이가 다를 있을 수가 수 있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ARS 자동응답 조사냐, 면접원이 물어보는 거냐, 훨씬 우리 응답자들의 태도가 달라질 수 그럴 수 있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이제 버튼을 누르는 거면 뭔가 좀 대충 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생각을 끄리낌 없이 가감 없이 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누군가 면접원이 물어본다 그러면 민감한 질문.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무응답이 많아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저는 이제 표본 추출입니다. 어떤 수단을 통해서 표본을 추출했냐면은 그러면 전화라는 수단밖에 없는 거거든요. 일단은요. 그러면은 100% 무선 전화를 했느냐, 아니면은 집 전화가 포함이 됐느냐. 윤석과 같이 혼합해서 예, 했느냐 혼용이 됐으냐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무선 전화도 이른바 알뜰폰까지 포함이 되는 그렇죠. 그런 무작위 추출을 된 거냐, 아니면은 세 개의 통신사 전화번호만 포함된 무선 가상번호 조사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환경에 완전히 뭐 완벽한 정답은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죠.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는 좀 비교해 보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구조인가를 봐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저는 질문입니다. 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분히 또 답변이 좀 달라질 그럴 수가 수 있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은 상관없다 하더라도 가령 현안과 관련된 거는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보기가 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수식어를 붙이는 순간 가령 일본과 한국과 일본의 먼대한 미래를 위해서 대통령의 결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국민의 의견은 귀도 기울이지 않고 대통령의 결단 완전히 다른 답변일 그럴 수가 수 있죠. 있거든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저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사라는 것 자체가 뭐 여론 조작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시지 말고 좀 이런 걸 비교해 가면서 조금 더 우리가 선구안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까지 좀 여유 있게 또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고 꼭 저는 이 질문도 사실은 제가 오히려 역으로 교수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건 제발 우리 교수님께서 국립 데이터 연구원에 가셔서 하셔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겁니다. 왜 우리가 정당 지지율을 수십 년 동안 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왜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라고만 물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정당에 대한 정말 중요한 평가거든요. 그렇죠. 집권 여당도 있고. 그런데 아니 이놈도 못하고 저놈도 못하고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의 ESG 같은 평가로 따지면 국민의힘도 빵점, 더불어민주당도 빵점이에요. 그런데 무슨 제 역할도 못하는 정당인데 어떤 정당의 지지율이 50%, 40%, 35% 저는 이렇게 정당을 평가해서는 정당의 구성원들도 그렇고 그 지도부도 그렇고 또 의원들도 그렇고 기고만장, 맞아요. 경강부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완전히 뭐 두세 개의 문항이 됐든 구성을 해서 정당에 대한 평가를 저는 완전히 좀 획기적으로 전환해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그 한국 선거학회나 네.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면접 조사를 하면서 우리 배 소장님이 굉장히 적절히 지적을 하셨는데 정당 지지도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을 두 가지를 예.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평소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가깝게 느끼고 두 번째는 다음 정당 중에서 선생님을 가장 잘 대표하는 정당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 그래서 가깝게 느끼면서 대표하는 정당의 규모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10%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가장 가깝게 느끼고 대표하는 정당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현격하게 떨어지니까 예. 왜 국민들이 정당에 대한 부식이 심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요. 또 하나 이제 꼭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이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그냥 통계표만 아니라 원자료를 맞습니다. 축적해 놔야 된다. 예, 그래야지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연구자들이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연구 분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예. 우리는 지금 통계표만 발표를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결과표만 발표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조금 전에 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국립데이터연구원들이 있다면 그 모든 자료를 다 맞습니다. 축적을 해놓고 예.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미시간 대학 같은 경우에 ICPSR이라고 하는 예, 예. 아주 좋은 기관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다 축적을 해놓습니다. 예. 제가 미국 유학 가가지고 제일 깜짝 놀란 거는 야 이런 데이터가 있을까? 있습니다. 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 가면 50년대 데이터, 60년대 데이터 예.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 분석이 되는데 지금은 결과만 발표하고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에 대한 그 예. 신뢰성을 떨어질 수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접할 때는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시는 몇 가지 이제 추세라든지 비교라든지 앞으로 어떠한게 이 변화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결과는 현재의 스냅 사진에 불과하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언제든지 이게 출렁거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예. 자기가 원하는 자료에만 확증을 해가지고 가져갔을 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네. 이제 우리 다음 2부에서는 예. 현안에 대한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잠깐! 주식이 어렵다고? 하루 10분 감을 보면 성공 투자에 감이 잡힌다. 투자 정보가 한눈에 감을 통해 해외 주식의 감을 잡아보세요.